코딩 인 프로그레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맨날 바뀌어요? 매주마다 바뀌어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래도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어디 읽을 차리죠? 1장 17절이요. 1장 1장 17절, 1장, 여긴가 보다. 여긴데, 어, 조금 내려야 되는 것 같아. 여기다 놓고, 아, 이거 하브나하고 그 근방에 있는 우주들의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이 여기 몇 개 있어요. 지난번에 봤던가? 지난번에 이거 봤나요? 안 본 것 같은데? 봤어요. 봤어요. 예? 봤죠?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봤나요? 다 봤나요? 이거는 안 본 것 같아. 이것도 봤는데요. 됐어요? 나도 이거는 이거는 봤나요? 안내 세계. 이렇게. 이것도 봤어요. 예, 이거 다 봤네? 아, 그러면 다시 볼 필요 없네. 여기는 봤나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하버나 비슷해가지고. 원주민. 어, 이건 안 한 것 같아요. 어, 여긴 안 본 예, 것 같아요. 어. 예. 여기는 아직 읽지 않은, 하버나에도 원주민 있어요? 예, 예, 하버나 원주민 3일체가 낳은 아들인가? 예. 예, 어. 하버나 원주민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시민이 3천, 삼천 종류, 3천 계급 이상이 있어요. 아, 계급이. 파라다이스 시민은, 하버나 원주민은 하버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삼위일체 자손이죠. 예, 하버나가 생기고 아마 동시에 태어났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민이 있는데 3천 계급이 넘는데 그 친구들은 누가, 어디냐? 언제, 예. 어, 이거 하브나 일곱 회로가 있고 그 바깥에 초우주들이 초우주. 일곱 개 있죠. 음. 그 초우주들이 생길 때 파라다이스 시민이 한꺼번에 아, 생기는 거야. 생겨났다고 그래요. 삼천 계급이? 예. 예. 그러면은 하브나 원주민이 먼저 생겼다는 건가? 그죠? 하버나 원주민은 삼위일체가 만들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시민은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고 일곱 초우주가 만들어질 때 같은 때 같은 때죠. 예.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여기를 봅시다. 읽으면 나오겠다, 그죠? 1장 17절이라고 그랬죠? 실제. 네.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이 두 인력체 회로 사이의 공간은 넓은 우주 전체에 다른 어디서도 그와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독특하다. 이 지대의 특징은 오르내리는 경향을 가진 굉장한 파동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체제의 엄청난 에너지 활동이 거기에 침투한다. 우리의 의견에는 중앙우주의 검은 인력체들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바깥 공간 수준에서 있을 미래 진화의 특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인력 균형체들의 엇갈리는 행렬은 총우주에서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있습니까? 이 바깥 인력체 검은 바깥 우주의 인력체, 검은 인력체의 띠, 이것은 아래 위로 진동이 생기는가 보죠. 이게 높이가 여기 써 있네. 횡단 직경의 5만 배가 된다. 응? 5만 배? 예, 된다. 그래서 이 5만 배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지 무물 공간하고 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하보나의 구조, 영 존재들은 어렴풋한 공간에서 거하지 않는다. 에테르 같은 세계에 거하지 않는다. 그들은 물질의 성질을 가진 실제의 구체, 필사자가 사는 것과 똑같이 실제하는 세계들의 주거가 있다. 하보나 세계들은 실제로 있고 실질을 가졌다. 하지만 하보나 세계들의 실질 내용물은 일곱 초우주의 행성들을 이루는 물질 조직과 다르다. 하보나의 물리적 실체는 공간에서 진화하는 우주에 있는 어떤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계열의 에너지 조직을 대표한다. 하보나 에너지는 삼중이다. 초우주의 에너지와 물질의 단위는 한 에너지 형태가 음성과 양성 단계로 존재하지만 이중 에너지 전하를 포함한다. 중앙 우주의 창조는 삼중, 삼자일체이다. 지역 우주는 직접 창조아들과 창조영이 지은 창조이고 이중이다. 여기서 이중이라는 건 아마 원자핵 중심에 원자핵의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렇게 두 가지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그 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마이너스죠. 전기 성향을 따지면 어, 그래서 이중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중앙 우주는 물질 조직이 세 가지가 있는가 보죠. 세 가지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아니고 어, 아버지, 아들, 영, 그런가 본데. 아, 삼자체니까 예, 아니다. 예. 사위가 아니고. 음. 그래서 이중이라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자 핵 중심에 있는 양성자가 핵 중심에는 양성자가 프로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플러스고 무게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전자는 거의 계산이 안 되죠. 무게는 중심 핵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프로톤하고 뉴트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핵 주위를 도는 게 전자가 있는데 그게 전기적으로는 마이너스다, 음성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중앙 우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삼중이다 그러니까 엘리먼트가 이 파티클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어, 응?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컨트롤하는 거는 뭐 응. 플러스고, 플러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왼쪽, 바른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그 구성 요소가 두 개가 아니고,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이 아니고, 왼쪽, 바른쪽,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세 개 엘리먼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원래 성질이 서로 밀어내거나 대립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예, 응. 그래서 제 상상에는 여기에 자세히 유라시아서 그 내용이 나와 칠. 있지 않지만은,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밀어낸 성질의 것을 이제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음, 어떤 뭐 그런 성질의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훨씬 구조가 좀 안정이 되잖아요, 이것이. 삼중이냐. 그리고 그러니까, 안정도 되기도 하고, 예, 또 예, 그게 복잡하기도 하고,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공 세계라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은 선악의 어떤 그 대립되는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화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음, 그곳은 이제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공 세계와 같은 진화가 그 진화를 넘어선 세계,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음, 또 이런 물질 구조 자체도 여기와는 좀 다르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상상을 좀 예, 해봅니다. 예. 예.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땅에 있는 생물들이, 동물들이 암놈, 순놈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중 체제 아니에요. 근데 응. 세, 그 중앙우주에는 이 종류가 세 가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왼쪽, 바른쪽, 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세 파티클의 컨비네이션, 조합 가능성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왼쪽하고 마이너스가 어, 짝을 이룰 수 있고 바른 쪽하고 마이너스 짝을 이룰 수도 있고 또는 어, 왼쪽하고 바른 쪽 둘이 결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물질 구조가.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이건 뭐 잘 알 수 없는 거를 논하는 거라. 누가 질문을 하는 모양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의 물질은 정확히 1,000개의 기본 화학 요소로 조직되어 있고, 일곱 형태의 하보나 에너지의 균형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본 에너지는 각각 7가지 흥분 단계를 나타내며 그래서 하보나 원주민은 49가지 다른 감각 자극에 반응한다. 다시 말해서 순전히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중앙우주의 원주민은 49가지의 특화된 형태의 감각이 있다. 상물질 감각은 70가지이며 상위 영적 서열의 반응 작용은 다른 부류의 존재에 따라 다르고 70가지에서 210가지에 이른다. 중앙우주에 있는 어떤 물리적 존재도 유라시아인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머나먼 그런 세계에서는 어떤 물리적 자극도 너희의 괴상한 감각기관의 반응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유란시아의 한 필사자가 하보나에 수송될 수 있다면 거기서 그는 듣지 못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모든 다른 감각의 반응이 도무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모든 환경의 자극을 잃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제한되고 자의식하는 존재로서만 활동할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화에 가면은 그 아무것도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거기서 발견하거나 뭐 느낄 수 없다는 얘기네, 이게. 눈 멀고 듣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멀어갖고, 예,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예. 근데 실제로는 570번 변형을 겪기 때문에 상물질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송될 수 하브나에 데리고 갈 수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어, 주위의 사물을 인식하고 반응할 건가 그 얘기고 여기서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상물질 세계에서 상물질 세계라는 게 저택 세계에서 시작해 가지고 하버너 가기 직전까지 거기서는 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주위의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할 수도 있고 상물질도 구경할 수 있고 눈이 떠질 거예요. 음, 예. 하버나까지 가서 장님 음, 신세가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순간에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갈 수 있다면은 보다.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 음, 눈, 코 이런 거를 가지고 그 가시광선 대역에서 겨우 그것만 보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상물질 몸으로 변형하고 그러면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도 감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갈 수 없다 얘기지. 지금 가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 이제 물질 육체를 가지고는 오감밖에 느낄 수 네, 없잖아요, 이게.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괴상한 감각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물질 육체를 가지고 교수님 말씀같이 이제 570번 이제 하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좀 정교하게 반응하는 몸을 받게 되겠죠. 이제 더 영적인 네. 몸은 더 정교해질 거고. 음, 근데 이게 여기 위에는 49가지 특화된 형태의 감각이 있다 했는데 상물질 감각은 70가지에서 210가지에 이른다. 이게 또 네, 말이 그러네. 3, 7, 21. 상물질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이 어, 두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냄새 맡는 거하고 코가 필요하고 듣는 거, 어? 듣는 거 필요하고 감각이 오감밖에 없잖아요. 네. 먹는 거, 육감, 어감, 오감이 왜 오감인가? 안이비설신, 촉각이에요. 색성향초 촉각. 이렇게 얘기하죠. 촉각, 불교에서는 안, 촉각. 이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혀가 있구나. 예, 아니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라고 그러죠. 안이비설신 이걸 갖다가 그 색성향미촉 이렇게 한자어로 음, 음. 예, 소리, 냄새, 뭐 이렇게 향, 맛, 예, 촉각. 맛, 예, 촉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상물질 감각에는 오감이 아니고 오감에서 70가지로 늘어나니까 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지. 바뀌어? 먹, 먹고
마신다고 돼 있는데 그냥 보통 음식, 여기서 먹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먹으니까 그 맛이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응? 그런가? 예, 꿀물 같은 그런 건가? 그런 종류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포도당 맞는다든가 뭐. 예. 아, 먹는 거 없으면 좀 안 즐거울 건데. 먹는 거. 어, 그래서 미식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 생물체 세계에 가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게 많지. 아마 더 좋겠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중앙 우주에는 유라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물리 현상과 영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삼중 창조의 기본 조직은 시간과 공간에서 창조된 우주들의 이중 구성과 도무지 다르다. 모든 자연 법칙은 진화하는 우주의 이중 에너지 체계와 전혀 다른 기초에서 조정된다. 중앙 우주 전체는 완전하고 대칭되어 통제하는 삼중 체계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체계 전체에 걸쳐서 모든 우주 실체와 모든 영적 물력 사이에 완전한 균형이 유지된다. 물리적 창조를 절대로 움켜쥐면서 파라다이스는 이 중앙 우주의 물리적 에너지를 완전히 규제하고 유지한다. 만물을 감싸는 영적 소나기의 일부로서 영원한 아들은 하보나에 사는 모든 자의 영적 지위를 아주 완전히 지탱한다. 파라다이스에는 실험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체계는 완전하게 창조된 단위이다. 실험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싫으면 뻔히 다 아니까. 그냥 예. 아무나 안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음, 세 가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 플러스 왼쪽, 플러스 바른 쪽, 그다음에 전자 뭐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가 입자 자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완전하고 대칭되어 통제한다는 그 말 속에 그 성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완전하고 대칭되어 있다. 네. 예. 그 삼중 에너지 체계가 완전하고 대칭되어. 여기 이제 시공은 음양이니까 이제 대립, 어떻게 보면은 대칭이라기보다는 좀 대립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를까요? 이게 대, 대립과 대칭. 아, 대립이 아니고 예. 아까 암시를 하긴 했는데 전자가 음성 아니에요. 마이너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의 왼쪽, 마이너스의 바른 쪽,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핀하는 방향이 서로 대칭된다. 스핀이라는 게 이 파티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빙빙빙빙 돌아요. 도는 속도가 회전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그래서 핵 중심에 중성자하고 뉴트론하고 프로톤이 있는데 그 주위에 전자들이 도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지구상에서는. 근데
여기에 엘리먼트가 입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물질 구조에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가 없네. 그냥 뭐 그러려니 알아들었어요. 예, 예,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도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성분을 가지고 있는 중심을 도는 게 아니고 이 핵 중심 자체도 그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따로따로 예,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겠지.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왼쪽 마이너스인데 왼쪽 스핀하는 방향이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가에 따라서 스핀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쿼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발견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그 스핀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 쿼크가 업 쿼크, 다운 쿼크 뭐 이런 식으로 왼쪽, 바른 쪽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예, 교수님 말씀은 원자의 구조 자체가 좀 다를 거다. 다를 거예요. 예. 예, 그렇게. 근데 그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 덩치 덩치들이 다 큰데 덩치가 제일 작은 게 아마 일렉트론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있고 뉴트리노도 있고 뭐 또 업 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가 있고 뭐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 하여튼 뭐 복잡해요. 근데 최근이라는 게 뭐 한 1년, 2년 됐는가 그 스탠다드 모델을 보면은 이건 내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 어, 그 스탠다드 모델에서 뭐 이 규칙을 따지면은 기존에 발견된 파티클 입자들을 순서를 보면은 여기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그걸 힉스 보존이다 이름을 붙였는데 일렉트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보존이라고 붙였는데 여태까지 그걸 찾아내지 못했는데 한 2년 전인가 스위스에서 스위스의 그 하드론 HADRON 하드론 어, 입자 가속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위스의 베른인가 어떤 도시 땅 밑에 이렇게 뭐 30마일 가량 되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서 빙빙빙빙 그 입자들을 가속시키는 거예요. 가속시켜가지고 뻥 하고 음, 충돌시키게 만들면은 다른 파티클들이 생겨나는데 그 파티클들이 오래 못 살아요. 음, 그 뭐 0.1초 안에 다 사그라져서 없어져 버리는데 힉스 보존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주장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아닌지도 같아. 모르겠는데 예, 여기 유라시아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근처에도 안 가는 것 안 가는 같아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걸 갓 파티클이라고 불러요. 찾아냈다 이거야. 음, 근데 유라시아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극자가 100마리가 모여서 음, 전자 하나를 이루는데 여기 물리학자들 파티클 피직스라고 그래요. 음, 입자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파티클 피직스에 관한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봤는데 뭐 이해가 가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파티클들을 자꾸 지금 발견해내는데 뭐가 기본 파티클인지 그 새로 찾아낸 파티클이 극자의 일부가 아니고 극자의 애그리게이션, 극자가 여러 마리가 뭉쳐서 된 그런 파티클들을 찾아냈다. 그래서 이 파티클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16개, 4x4니까 16개 기본 파티클을 이론적으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하나 발견 못한 거를 어, 보존이라고 그러고 그 힉스 보존 파티클을 결국은 찾아냈다. 이렇게 2년 전인가 스위tzerland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뭔 거니 극자는 무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극자 100개가 모이면은 그때부터 무게가 생겨 전자는 무게가 있다고요. 근데 물리학자들, 파티클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보면은 이 파티클들이 16개가 있는데 하나만 빼고 다 뚱뚱해요. 극자보다 훨씬 뚱뚱하다고. 극자 여러 개가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고 그러면 아마 쿼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내가 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그래서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응? 하여튼 그 양 두 개의 지금 체험적인 우주의 하브나 얘기 아니고 초우주 단계에서는 파티클들이 파티클 종류가 전자 뭐 이렇게 전자를 쪼개는 거 어떻게 쪼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자를 쪼개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보다는 작지만 극자보다는 훨씬 뚱뚱한 파티클들을 가지고 지금 물리학자들이 공부하는 게 아닌가. 뭐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인류가 뭐 극자는 발견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극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극자는 허들링 프로클리비티 이렇게 쥐들같이 추운데 그냥 서로 함께 모여 있는 성향. 언제부터 있어? 그거를 허들이라고 그래. 허들하면 모여가지고 뭐 군대는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집합 그러면 다 응. 좌우 줄을 다 맞추잖아요. 펭귄 같이 그러나. 어? 펭귄. 그런 줄을 대열을 맞춰서 집합을 하는데 나는 중학교 다닐 때 저기 2차 대전 때 일본 응. 군대에 갔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사람이 중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그래서 교련 시간에 일본 군대 응. 그거를 배웠다고. 그렇게 착착 착착 줄을 맞춰서 뒤로 돌아 뭐 앞으로 가 했다고 그런 거 중학교 때 많이 했는데 응.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렬 이렇게 대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응. 극자가 뭐지? 얼티마톤이라고 그러는데 얼티마톤은 이 쥐새끼들 같이 이렇게 같이 그냥
모여 전기부터. 있어요. 예. 어, 펭귄이 그러니까 그럴 테니까 예, 추워서. 펭귄. 펭귄 모이는 어, 것 같이. 어, 그래서 두 개가 모이고 세 개가 모이고 하면 허들링하는 게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극자 두 개 모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뭐 왼쪽, 바른쪽 두 마리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어, 근데 이거를 방향을 90도를 틀면은 아래 이렇게 된다고. 어, 또 옆으로 돌면은 왼쪽, 바른쪽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다 그게 같은 놈이라고. 음, 이해가 갑니까? 극자 어, 두, 극자 두 마리가 붙어 있으면 왼쪽, 바른쪽 어, 붙어 있으면 되는데 어, 방향을 90도 틀어주면 아래가 어, 되고 어, 또는 교수님, 예? 어,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희 입장에서 네, 시공의 3차원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도저히 저는 뭐 좀 납득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하브나나 파라다이스로 우리가 현재 몸을 가지고 간다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상물질로 나타났을 때, 또는 우리가 인간이 죽어서 귀신, 그러니까 상물질 몸 자체로 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만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상물질이 점점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흐려지고 0의 1단계, 2단계, 결국 빛의 상태로 가는데 우리의 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해서 오감이 있는데 음, 그 귀신의 몸, 그 혼의 몸, 상물질의 몸으로 된다면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게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될 건데 오히려 감각이 뭐 70개가 된다든 210개가 된다든 이런 형태로 훨씬 그 민감한 어떤 요소들이 있고 음, 또 원소기호도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음, 거기는 이제 뭐 상물질 또는 빛의 세계로 간다면은 결국은 영의 물질이 영적인 그 빛이지만 인간 이런 우리들이 보는 빛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음, 예, 예, 오히려 그쪽 세계 가면은 원소도 더 적고 또 그 감각도 훨씬 그 오감 정도가 우리 있는데 거기는 그 뭐 거의 빛의 상태라든지 뭐 혼의 상태라든지 상물질 상태인데 제 상식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드는데 훨씬 더 원소도 많고 또 감각적인 이런 것이 월등히 많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겠다 제 머리로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지역 우주에서는 상물질 세계에서 원소가 100개가 아니고 200개로 늘어난다고 어디 네,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짐작에 틀릴 가능성이 많겠지만 짐작에 저기 피리아딕 테이블 원소 그걸 뭐 원소 주기표라 그러나 비율표. 예, 예, 그러니까. 주기율표. 주기일표 예, 피리아딕 테이블 거기 넘버 원이 하이드로젠이고 수소 어, 수소, 그다음에 또 두 번 넘버 투가 수소, 헬륨일 예, 거예요. 예, 그리고 헬륨, 리튬. 그다음에 리튬 요새 한국에서 저 자동차를 위해서 그 전기 배터리 어, 아, 만드는데 리튬이 들어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올라가서 100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첫째 궤도에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전자가. 그다음 이 궤도 넘버 2에는
여덟 개인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얹으려면은, 전자를 더 얹으려면은, 어, 높은 궤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높은 궤도로 올라가다가 두 번째 궤도가 꽉 차 그러면은 세 번째 궤도 올라가는데, 세 번째 궤도가 꽉 차면,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궤도로, 아니, 네 번째 궤도로 올라가지 않고, 세 번째 궤도에서 더 많이 얹게 돼요. 그래서 좀 그 번호가 높아진 게 이게 한 궤도에서 일 궤도에서 꽉 차면 2개 들어가고 또 2궤도가 꽉 차면 3개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3궤도에서 4궤도로 올라갈 때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전자들을 더 얻는다고. 예, 그렇게 해서 100번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초우주에서 그렇고 더 높은 상물질 단계에 가면은 그런 식으로 전자들을 전자들의 숫자를 더 예, 얻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든다고. 뭐 이건 예, 추측이. 추측이고 아이들 스페큘레이션. 질문 있습니까? 물어봐도 대답도 물리학을 모르니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중앙우주의 두루,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인력은 놀랍게 작용한다. 모든 영 가치와 영적 성격자는 끊임없이 신들의 거처를 향하여 안으로 이끌린다. 하나님을 향한 이 욕구는 강렬하고 피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도달하려는 포부는 중앙우주에서 더 강하다. 영 인력이 바깥에 있는 우주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보나에 도달한 존재들이 충만하게 영답게 되었고, 따라서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 인력의 행위, 늘 끌어당기는 행위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은 모든 지적 가치를 파라다이스 방향으로 이끈다. 중앙우주의 두루, 무한한 영의 지성 인력은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과 연결하여 작용하며 이것들은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에 도달하며 파라다이스에 이르고 아버지를 알려고 하는 승천자들의 통합된 욕구가 된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는 영적으로 완전하고 물리적으로 안정된 우주이다. 중앙우주는 완전히 통제되고 균형을 이루어 안정된 듯하다. 물질이거나 영적인 것은 무엇이나 완전히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성 현상과 인격자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 죄는 일어날 수 없다고 추리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리하는 것은 하보나에서 태어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한 번도 신의 뜻을 어기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에 근거를 둔다. 모든 영혼을 통해서 이 하늘 존재들은 영원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한결같이 충성해 왔다. 순례자로서 하보나의 발을 디딘 어느 인간에게도 결코 죄가 나타난 적이 없다. 중앙의 하보나 우주에서 일찍이 창조되었거나 거기에 들어갈 허락을 받은 어떤 인격자 집단의 어느 인간도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결코 없다. 시간 세계의 우주에서 선택하는 방법과 수단이 너무 완전하고 신답기 때문에 하보나의 기록에 따르면 잘못이 일어난 적이 없다. 아무 실수도 생긴 적이 없다. 하늘 가는 어떤 사람도 결코 때에 이르게 중앙우주에 발을 디디도록 허락된 적이 없다. 음, 질문 있습니까?
완전한. 여기 응,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완전이라는 게 perfection. 응, 예, 그거를 우리말로는 완전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영어의 완전하고 한국말의 완전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응, sorry. 영어의 perfection하고 한국말의 완전하고는 뜻이 달라요. 예, 한국 사람이 이거 완전하다 그러면 흠이 하나도 없다. 응, 절대적인 완전을 얘기하는 응, 거고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perfect 응, 아, 그게 의미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아, 근데 우리는 이게 원래 영문이니까 아, 날 때부터 완전한 거는 날 때부터 완전한 게 이게 하버나 주민들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응, 아주 내추럴하게 항상 뭐 악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연히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조건 반사, 조건 반사로 그냥 옳은 길을 택하는 게 하브나 시민이고 하브나 응, 원주민이고 우리는 항상 주위에 응, 유혹이 있어요. 불완전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그걸 다 해치고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옳은 거를 찾아내서 머리를 써서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선택하는 거, 그러한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둘이 똑같지는 않다고. 응, 그래서 유한자가 완전하게 되는 거는 지금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날 때부터 하브나 원주민은 날 때부터 완전해서 전혀 애를 쓰는 전혀 피땀 흘리는 기색이 보이질 않아요. 노력 안 해도 예, 되는. 전혀 노력이 없이 자동으로 저절로 이렇게 완전한 것을 택하는 것. 예,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3. 하보나의 여러 세계. 중앙우주의 정부에 관하여 말하자면 아무 정부도 없다. 하보나는 지극히 완전해서 지적 정부 체제가 전혀 필요 없다. 때마다 구성되는 법정도 없고 법을 제정하는 집회도 없다. 하보나는 오로지 행정 지침이 필요하다. 여기서 참된 자치의 이상이 절정에 이른 것을 지켜볼지도 모른다. 그렇게 완전한 지적 존재와 거의 완전한 지적 존재들 사이에는 정부가 필요 없다. 아무런 규제가 필요 없으니 그들이 완전하게 태어난 존재이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진화 인간들은 초우주 최고 법정의 검사에 합격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완전한 존재들, 하나는 날 때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존재, 하브나 원주민이나 파라다이스 시민, 파라다이스 시민 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날 때부터 그 일곱 초우주가 생겨날 때, 어, 생기, 최근에, 최근에 만들어진 파라다이스 시민은 언제 인간화되느냐? 일곱 초우주가 생성될 때, 그때 태어난 파라다이스 시민이 최근에 생긴 파라다이스 시민이고, 그 전부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부터. 제일 최근에 태어난 파라다이스 시민이 언제 태어나느냐? 일곱 초우주가 생겨날 때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완전하게 된 존재가 있고,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 이 두 종류가 있죠. 어,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하브나 원주민. 음, 요 두 종류하고 완전하게 노력을 낑낑 매면서 있었어. 올라간 사람, 음, 완전한 사람. 그 사이에 어트랙션이 서로 마음이 끌리는 거라. 음, 그래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오를 삼자일체와 기법을 어, 써서 파라다이스 시민이 있는 구역이 파라다이스에 있는데 거기 가서 1천년 동안 휴가를 얻어서 자식을 낳는 일에 어, 참여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간,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하브나 원주민, 파라다이스 시민이나 하브나 원주민하고 우리처럼 올라가서 완전하게 된 사람하고 마음이 서로 끌려서 자식을 낳는 음, 경우가 있어요. 음. 예. 서로 마음이 끌리는 거라. 그런데 파라다이스 시민끼리는 자식을 못 넣죠. 못 낳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유난시서에 낳느냐 안 낳느냐 못 낳느냐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음, 뭐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는다 뭐 이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동질이기 예. 때문에. 원주민하고 파라다이스 음, 시민하고는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종류가 다르니까. 아, 근데 인간들끼리 땅에서 고생하면서 피땀 흘려서 올라간 존재들끼리 둘이 또 마음에 맞아서 자식을 낳으려고 삼자일체와 구역에 가서 한 번 해볼 수도 있는데 기회는 딱 한 번인데 한 번 확률이 확 줄어드는가 봐요. 동질성이 강할수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에서 남자 둘이서 암만 자식을 낳으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자 둘이서 아무리 자식을 낳으려도 해도 안 되고 꼭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결합을 해야 자식을 낳는다. 예, 그런 거고 똑같이 파라다이스 시민 둘이서 안 돼. 하브나 원주민 둘이서 안 돼요. 자식을 낳는다. 이런 구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그리고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하고 끙끙 낑낑대면서 올라간 애써서.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된 존재, 이 두 가지 종류의 완전한 존재는 아무런 규제가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자동으로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규제가 필요 없다. 음, 교수님, 예, 그 파라다이스 존재하고 하보나 존재는 전부 다 그 삼위일체로부터 생겨났잖아요. 아니에요. 하브나 아닌가요? 원주민은 하브나 원주민은 삼위일체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예, 그러면 파라다이스는요? 그러니까 두 존재들 사이에 뭐 차이가 있나요? 파라다이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디에도 파라다이스 시민이 아버나. 어, 삼 파라다이스 시민이 삼위일체한테서 태어났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예, 근데 하버나 원주민은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나왔다. 음, 근데 하버나 원주민보다 파라다이스 시민이 훨씬 더 이전에 생겨난 것 같아요. 받은 그리고 시민이. 파라다이스 음, 시민이 훨씬 더 전에 생겨났고 최근 집단이
일곱 초주가 생겨날 때 그때 태어났다. 그 얘기는 몽고원이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다 얘기고 음, 그전에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겨났나, 삼위일체가 뭘 했나, 뭐 그런 언급은 없는데 어떻게 생겨났는가 언급이 없어요. 삼위일체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음. 근데 언급은 없어요. 저절로 생겼네. 그냥. 또 한 가지 방법은 크리에이션이 아니고 이벤츄에이션, 궁극에 이르는 그러니까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또는 트랜센덴탈러 이런 존재들은 결합, 부모가 결합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쉽게 자연적으로. 말해서 고사리처럼 그냥 저절로 하나 쪼개서 생겨나고 음, 이파리 하나 쪼개서 생겨나고 뭐 이런 식이지. 어, 그런 타입. 초월자나 초환자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언급이 없어요. 그 이상 내가 어제 좀 찾아봤는데 그 이상 더 언급이 없어요. 아, 그럼 몰라도 된다는 거다, 그죠? 아, 런 얘기예요. 네. 그 파라다이스 시민이 종류가 3천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너희에게 밝힐 수 없다. 그래 말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음. 더 알려고 그러지만 니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남의 족보는 뭐하러 네가 예, 생각 거. 생각 끄세요.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더 발달이 되고 이러면 필요하다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얘기해 주겠죠. 예.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의 행정은 자동이 아니지만 놀랍게 완전하고 신성하게 효율이 있다. 그 행정은 주로 행성 단위이며 거주하는 영원부터 늘 계신 이에게 행정권이 맡겨진다.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이 성격자들 중에 한 분이 각 하보나 구체를 지도한다. 영원부터 늘 계신 이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완전한 행정가이다. 그들은 최상의 기술로 가르치며 절대에 가까운 완전한 지혜로 행성에 있는 아이들을 지도한다. 중앙우주의 10억 구체는 파라다이스와 하보나에서 태어난 높은 성격자들을 훈련하는 세계이며 또한 진화하는 시간 세계로부터 올라가는 인간을 위하여 마지막 시험 장소로서 사용된다. 우주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 인간을 승천시키는 계획에 따라서 시간 순례자들은 바깥 회로, 곧 제7회로의 영접 세계에 착륙한다. 증가된 훈련과 확대된 체험을 겪고 나서 순례자들은 마침내 신들을 만나 뵙고 파라다이스에서 거주 자격을 얻을 때까지 한 행성, 한 행성, 한 회로, 한 회로 안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승진한다. 예, 질문 있습니까? 하버라는 훈련 세계예요. 아보나가. 음, 음. 낑낑 매고 올라온 완전해진 인간들을 테스트하고 그런다는 훈련을 얘기예요. 예, 시킨다 말이죠. 훈련을 시키고 왜 훈련을 시키면 써먹어야 되니까. 넘어가야 돼. 지도자를 만드는 음, 세계인가 보죠. 예, 훈련시키는 예. 교수님, 네,
여기 하보나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완벽한 존재들이잖아요. 예, 그래요. 예, 이들은 뭐 훈련을 받는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나요? 그 진화적인 그 약간 요소라든지. 하버나에서 태어난 존재들을 훈련한다고 여기 어디 적혀 있는 여기.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교육하고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현재보다는 더 진화한다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음, 지도자로서 어, 그러겠죠. 훈련을 예. 시키면서, 그래서 나중에, 진화세계에서 낑낑매면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어,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어, 완전해, 완전, 날 때부터 완전한 이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존재를 짝을 지어서, 어, 훈련하는 건가? 협력하는 것이, 그거를 음, 완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complete. complete라는 게 perfect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데, complete라는 거는 incomplete 하면 짝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이고. 근데 둘이 같이서 짝을 제대로 맞췄다. complete가 짝이 완전하다. 빠진 게 없다. 이런 뜻이 돼요. complete하고 perfect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진화하는 세계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하버나에서 태어난 존재들을 아, 같이 어떻게 짝을 짓는가 훈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하버나는 훈련하는 세계예요.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든지 아니면 진화를 거쳐서 낑낑매고 올라온 사람들을 훈련하는 시험 장소. 저렇게 해가지고 교수님, 예, 저 친구 뭐 미분을 잘 모르네. 뭐 예를 들어서 예, 마지막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미가엘 경우는 태어나면서 완벽할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이스했어. 왜냐면 좋은 미가엘도 질문이네요. 예, 이 정도 파라나이스의 백성들 수준 이상일 텐데 신이니까 완벽하게 음,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7번의 수요 과정을 통해서 또 그분들도 또 다른 그 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음, 있을지. 네. 완전하게 태어났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절대적인 완전 개념이 아니고 음, 영어에서 말하는 퍼펙트 영어 개념이에요. 퍼펙트. 그래서 훈련을 더 받은 다음에라 훈련을 7번 수요하는 체험을 통해서 훈련을 거치면은 그제서야 야 여기 졸업장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 이제부터는 네가 다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예, 그래서 학, 지구상이었습니다. 학위를 받는 것 같다고. 하긴 쉽게 말하면은 진짜 완전해지는가 보다. 그래서 음, 예, 참 질문 있습니까? 받으러 계속 읽어주세요. 현재 일곱 회로의 구체들은 하늘의 영화로움을 갖추어 유지됐지만 행성들의 총 수용 능력 중에 겨우 약 1%가 필사자의 승천을 위해 마련된 아버지의 우주 계획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이 거대한 세계들에서 약 1%의 10분의 1 되는 지역은
최후 군단의 생활과 활동에 전적으로 쓰인다. 이들은 여러 하보나 세계에서 흔히 머무르고 봉사하는 자, 영원히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존재이다. 이 고귀한 존재들은 파라다이스의 개인 주거를 유지한다. 하보나 행성들의 구조는 공간에 있는 진화 세계 및 체계들의 구조와 전혀 다르다. 대우주 전체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거대한 부채들을 생명 세계로 쓰는 것은 불편하다. 삼력으로 된 물질 구성은 굉장한 검은 인력체들의 균형하는 효과와 더불어 이 엄청난 우주의 물리적 힘을 아주 완전히 평준화하고 아주 절묘하게 여러 가지 인력의 균형을 가능하게 한다. 이 굉장한 세계들의 물질적 기능과 영적 활동을 조직하는 데는 반인력도 또한 이용된다. 네, 아까 이 파라다이스 시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태어 삼위일체가 삼위일체가 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파라다이스 시민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파라다이스 시민은 이렇게 진화 훈련을 통해서 음, 영주권을 쉽게 얻는데, 말하면 영주권을 바깥 우주로 나가기 전까지 영주권을 얻어서 파라다이스에 거하는 당분간 음, 마- 바깥 우주 가기 전까지 음, 거기서 시민 자격을 얻은 사람을 파라다이스 시민이라고 또 불러요. 음, 근데 이게 영어로는 날 때부터 파라다이스 시민으로 태어난 존재는 시티즌을 쓸 때 캐피털 C를 썼고 우리 같이 올라가서 영주권을 얻은 영주권이라는 게 뭐 forever가 아니고 음. 당분간 할수 어, 있는 동안, 파라다이스 바깥 우주로 나가기 전까지 영구하게 어, 파라다이스에 거할 자격을 얻은 시민, 영주권을 받은 시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올라간 사람들 말고 보통 때 파라다이스 시민하면 날 때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 음, 예를 들면 그 탈수스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 막 쟨다고 자기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 이거야. 아, 근데 그 어떻게 얻은 거니? 그 폼페이가 뭐 누군가하고 전쟁을 벌일 때 여기 타르수스 사람들이 도와줬대. 그래서 아, 전쟁에 이긴 다음에 폼페이 장군이 타르수스 시민은 몽땅 로마 시민 자격을 줬다고. 오케이. 아. 질문 있습니까? 히스토리에 나오는 거예요. 유란시아 책에 있는 얘기였어. 하르스 시민인데 히스토리에 나오는 거예요. 히스토리에 나오는 예. 거예요. 날 때부터 네, 시민 자격 네, 가진 사람하고 그 행정장관인가 어파슬 펄이 불려갔거든. 음, 헤롯인가 누구한테 불려갔다고. 그 불려간 곳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어디 해안가에 아마 케사리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케사리아에 가보면 그 행정장관 앞에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리를 못하고 로마까지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I appeal to Caesar 뭐 아, 이렇게 얘기한 장소가 있다고.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화보나 구체들의 생물학적, 예술적 치장뿐 아니라 건축, 조명, 난방은 인간의 상상을 가능한 최대로 느리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 너희에게 하보나에 대해서 별로 일러줄 수 없고 그 아름다움과 웅대함을 이해하려면 너희가 하보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완전한 세계들에는 진짜 강과 호수가 있다. 영적 면에서 이 세계들은 이상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중앙 우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계급의 다른 존재들을 두는 목적에 알맞게 이 세계들이 적응되어 있다. 이 아름다운 여러 세계에서 인간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된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아담 얘기를, 지난번에 예, 아담과 이브 편에 80편 7장 6절이요. 80편 7장. 이라시아 재단 웹페이지가 바뀌어서, 누가 바꿨어요? 바꾼 것 같아요. 80편 7장 6, 6절이요. 네, 어른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어?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에게 지역은 뚜렷한 다산 문화 단계를 거쳤고 각자 이전보다 영적 수준이 낮았으며 머지않아 그리스인의 후세들이 들여온 다뉴버 노예들의 자손, 급히 번식하는 평범한 자손들의 무게에 짓눌려 마지막으로 화려한 예술의 시대가 사라졌다. 카인 후손의 어머니 숭배가 가장 크게 유행한 것은 크레테에서 이 시기였다. 이 종파는 큰 어머니를 숭배하면서 이브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브의 형상이 어디에나 있었다. 대중을 위한 수천의 성당이 크레테 섬과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 세워졌다. 이 어머니 숭배는 그리스도의 시절까지 지속되었고 땅에서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한다는 구실로 나중에 초대 기독교에 합병되었다. 계속 읽을까요? 예, 예. 네, 기원전 6500년 무렵이 되기까지 안드족 속의 영적 유산은 크게 쇠퇴하였다. 아담의 후손들은 널리 퍼졌고 더 오래되고 수가 많은 인종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러한 안드 문명의 퇴폐는 그들의 종교 기준이 사라짐과 더불어 세상에서 영적으로 불쌍한 민족들을 한탄할 터지에 버려두었다. 기원전 5000년이 되어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순수한 새 혈통은 수메르와 북유럽, 그리스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전체가 아라비아로부터 스며들어온 섞이고 더 검은 종족들이 흘러들어오므로 천천히 나빠지고 있었다. 이 열등한 민족들이 온 것은 안드족 속의 생물학적, 문화적 잔재를 바깥으로 흩어지게 하는데 더욱 기하였다. 비옥한 추생딸 전역으로부터 모험을 더 좋아하는 민족들이 서쪽의 섬들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 이민들은 곡식과 채소를 갖고 왔고 길들인 동물을 데리고 왔다. 기원적 이한 5000년에 진취적 메소포타미아인의 막강한 무리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나와서 사이프러스 섬에 정착하였다.
약 2000년 뒤에 북쪽에서 온 미개한 떼가 이 문명을 뿌리 뽑았다. 또 하나의 큰 식민지가 지중해의 후일의 카르타고 자리에 가까이 정착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로부터 큰 무리의 안드 족속이 스페인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에게해 제도로부터 이탈리아로 더 전해온 형제들과 스위스에서 섞였다. 에집트의 문화가 메소포타미아를 따라 쇠퇴했을 때 많은 유능하고 앞선 가족들이 크레테로 달아났고 이처럼 이미 앞선 이 문명을 크게 키웠다. 그리고 에집트에서 온 열등한 무리들이 도착하여 나중에 크레테의 문명을 위협했을 때 문화가 더 발달된 가족들은 서쪽으로 그리스로 옮겨갔다. 여기 아, 코멘트를 하면은 이 크레테로 이 아담 손의 네. 자손들이 갔고 여기도 뭐 여러 번 크레테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아나가지고 크레테로 갔다. 예, 그런 얘기인데 여기 크레테에 가보면 크노소스 팰리스가 있어요. 크노소스 궁전이 있는데 그게 서양 사람들 기본 건축의 기초가 돼요. 이게 가운데 네모난 지역을 비워두고 음, 그 주위에다가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 그 누구냐?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 더, 예, 여기 지중해 여러 도시를 어, 해적 때라고 보면 돼요. 해적. 어, 옛날에 무역을 하는 놈들은 다 해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고 음, 그래서 그 만든 도시들이 두로라는 섬이 있고 원래는 섬이었어요. 지금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돌을 쌓아가지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네, 육지로 돼 있는데 여러, 이 사람들이 지중해 동쪽 해안의 동쪽, 북쪽 절반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옛날에는 거길 아, 가나안 족속이 살았다고 그래서 아, 가나안이 누구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아,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적이라서 이렇게 이 배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그 이순신 장군처럼 배를 만들면 어, 이 바닷물이 높낮이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본 사람 같이 배를 만들면 이게 배가 이게 이렇게 뼈저리다. 대양을 항해하느라고 밑이 이렇게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놨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쓰는 배는 이 전부 플랫 바텀이라고 음, 이 크레테 사람들이 만든 배가 이게 전부 플랫 바텀이에요. 아, 그래서 무슨 이점이 있느냐? 풍랑을 만나면 대양에서 풍랑을 만나면 골탕을 먹지만 어디 육지가 있다는 거를 육지를 따라서 음,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어디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순식간에 해안에 도착해서, 왜냐면 이게 플랫 바텀이니까 정박하기가 쉽다고. 응. 그리고 사람들이 멍청하게 보이면은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뭐 성도 쌓아놓고 그러면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무역하고. 무역을 하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고, 응. 어, 함의 아들 가나안이 터를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사람, 구약에 나온 그 블레셋 사람 또는 페니키아 사람, 이게 다 같은 족속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예, 크레테로 달아나고 또 크레테 문명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크노소스 팔리스를 지으면서 플러밍, 응. 6인치짜리 진흙으로 만든 파이프가 있어요. 하수도 처리하느라고. 응. 차를 요거를 걸어 지은 거? 진흙? 진흙으로. 그 진흙 파이프가 지금도 그 남아 있다고. 미국에서도 썼었어. 미국에도 요즘 나오기 썼겠지. 전에. 저 그래서 100년 된 크레테를 얘기. 플러머스 패러다이스라고도 불러요. 어? 플러머. 글래머러스 페리스. 플러밍을 현대 아파트에서 플러밍을 빼놓으면 못 지낸다고. 다 무너진다고. 그리고 한국에는 이 플러밍을 오래 가게 만들질 않아서 한 몇십 년 쓰면은 다 다시 해야 돼.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러대. 그러면 엉성하게 지었다는 얘기네. 그 파이프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서 아, 그냥 빨리, 돈이 없을 때 빨리 지어서 그래서 올렸어. 백년이 안 갈 것 같아. 집들이. 그래요? 아파트들이. 아, 근데 서양에는 아파트를 파이프를 잘 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여튼 이 구리 파이프가 저기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쓰던 구리 파이프 이그젬플이 있어요. 어,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만드니까 그걸 보고 베낀 보고 거라고. 뺏긴 거예요? 예. 우드파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인은 위대한 선생이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인이요 식민지를 일으키는 자였다. 그들의 예술과 상업을 끝내 삼켜버린 열등한 자들의 물결에 무릎 꿇기 전에 그들이 서쪽으로 문화의 전쟁 기지들을 상당히 많이 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 문명에서 상당히 많은 진보가 후일에 남유럽 종족들 안에서 지속되었고 이 아담손 족속의 혼혈 후손 가운데 다수가 인접한 본토의 부족들에게 합병되었다. 8. 다뉴브강의 안돈 족속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안도 종족들은 북쪽으로 유럽까지 이주하여 청인과 뒤섞였고 서쪽으로 지중해 지역으로 가서 사하라인과 남쪽 청인 혼혈의 잔재와 섞였다. 그리고 얼굴이 넓고 산에서 사는 생존자, 예전에 있었던 안돈 부족의 생존자들은 백인종의 이 두 가지를 널리 떼어놓았고 지금도 그러하며 이 안돈 부족들은 이 중앙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안돈의 이후에는 유럽의 중앙 및 남동부에서 산 지역의 대부분을 통해서 흩어졌다.
그들은 소아시아로부터 새로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흔히 강화되었고 그들은 큰 세력으로 이 지역을 차지했다. 고대의 힛 사람은 안돈족 속의 핏줄로부터 직접 내려온다. 그들의 창백한 살갗과 넓은 얼굴은 그 종족의 전형이었다. 이 핏줄은 아브라함의 조상에 들어 있었고 후일에 그의 유대인 후손의 특징인 얼굴 모습에 많이 기여했으며 유대인 후손은 안두족 속으로부터 유래한 문화와 종교를 가졌어도 아주 다른 언어를 썼다. 그들의 말은 뚜렷이 안돈 말이었다. 유대인들이 얼굴이 허옇고 넓어요. 없어. 이탈리아, 스위스, 남부 유럽의 호수에서 쌓인 덤이나 통나무 기둥 위에 세운 집에서 거주했던 부족들은 아프리카인, 에게인, 그리고 특히 다뉴브인 이민들의 크지는 격가지였다. 다뉴브인은 안돈 족속이었고 발칸반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갔던 농자와 목자였는데 그들은 다뉴베강 유역을 경유해서 북쪽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도기를 만들고 땅을 일구었고 유역에서 살기를 좋아했다. 다뉴베인의 가장 북쪽 촌락은 벨기움의 리에주에 있었다. 이 부족들은 그들 문화의 근원과 중심과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에 따라서 빨리 저하되었다. 가장 좋은 도기는 그들보다 먼저 있던 촌락들의 작품이다. 예,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기 이탈리, 스위스 남부 유럽의 호수에서 쌓인 덤이나 통나무 기둥 위에 세운 집. 이 쌓인 덤이라는 거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고고학자들이 옛날 뭐 예리고나 이런 이름난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살던 곳에 쓰레기를 멀리 갖다 버리질 않고 쓰레기 처리하는 기술이 없어서 집 주위에다가 뭐 밥 먹고 나서 쓰레기 있으면 집 옆에다가 버리는 그냥 거구나. 버리는 거예요. 움막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어, 놓고 집 주위에다가 쓰레기 왜 멀리 가? 시간이 이, 없는데 바쁜데. 뭐 쓱 버리고 그러다가 뭐 거기 오일 램프도 깨진 거 버리고 그래서 10년마다 이게 조금씩 그 집 주위에 어, 땅이 10년마다 몇 센치씩 올라간대요. 쓰레기가 쌓여서. 쓰레기가 쌓여서. 그리고 100년 지나면 이게 쓰레기 더미에 쌓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자. 이사 가는 딴 거. 데로 이사 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1000년, 2000년 후에 고고학자들이 와서, 여기 언덕이 있네. 이상하다. 그리고 그걸 파보는. 파면은 이게 그 땅 속으로 10cm 내려갈 때마다 뭐 100년, 2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몇천 년대에는, 몇백 년대에는, 추측하는. 여기가 르네상스 시대에, 쓰던 유물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파고, 거기서 오일램프도 찾아내고, 못도 찾아내고, 아, 예, 어렵지 않네. 가서 파면 되는구나. 파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가짜? 아,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에 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오일램프나 무슨 기념물을 사와야지 옛날 그 예, 전부 가짜예요. 99.99%가 다 가짜니까 그 절대 돈 주고 그런 거 사오지 마. 사오지 마세요. 그리고 국가 수입에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나라에서도 그거를 안 야, 만져요. 나는 중국에 저기 홍콩에 가서 그 중국 앤티크 예, 예, 그거를 돈을 몇천 불을 주고 샀는데 전부
가짜. 99.9, 108, 가짜. 100% 전부 백- 가짜예요. 어, 그, 모르고. 근데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옛날 것보다 더 잘 만들었을 거예요. 비디오 옛날보다 하니까. 더 잘 만들었지. 예, 왜냐면 요즘에는 뭐 드릴 가지고 쓰고 뭐 그렇죠. 예, 그렇게 기계를 만드니까. 가지고 수작수작 음. 해내. 계속 읽어주세요. 크레테 섬에서 온 선교사들이 일한 결과로서 다뉴버인은 어머니 순교자가 되었다. 이 부족들은 나중에 소아시아의 바닷가로부터 배를 타고 온 안돈 뱃사람의 무리와 혼합했는데 이들도 어머니 숭배자였다. 따라서 중앙 유럽의 상당 부분은 얼굴이 넓적한 백인 종족의 이 혼합된 부류가 차지했으며 그들은 어머니 숭배와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종교의식을 실천했는데 이는 어머니 종교 신봉자들이 죽은 사람을 돌 움막에서 태우는 것이 풍습이었기 때문이다. 후 새 백인 종족 안드족 속의 이동이 끝날 때 가까이 유럽에서 종족의 혼합은 다음과 같이 대체로 새 백인 종족으로 정리되었다. 1. 북방 백인 종족. 이른바 이 노르딕 종족은 주로 청인과 안드족 속의 혼합이었으며 또한 어지간한 양의 안돈 족속 그리고 그보다 적은 양의 홍인 및 황인 상기계 피를 뿜었다. 따라서 북방의 백인 종족은 가장 바람직한 이 네 가지 인간 비추를 담았다. 그러나 가장 많은 유전은 청인으로부터 내려왔다. 초기의 전형적 노르디기는 얼굴이 길고 키가 크고 금발이었다. 그러나 오래전에 이 민족은 백인 종족의 모든 가지와 속속들이 섞였다. 침공하는 노르디긴이 마주친 유럽의 원시 문화는 청인과 섞인 태화하는 다뉴버인의 문화였다. 오늘날 독일에서 두 종족 집단의 존재가 정연하다시피 노르딕 덴마크인과 다뉴브 안돈족 속의 문화가 라인강에서 만나서 섞였다. 노르디기는 발트해 바닷가로부터 온 호박 무역을 계속했고 브렌너 통로를 거쳐서 다뉴버 강 유역에 얼굴이 넓적한 사람들을 상대로 큰 상업을 일으켰다. 다뉴버인과 이렇게 접촉이 늘어난 것은 이 북방 족속을 어머니 숭배로 이끌었고 몇천 년 동안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것이 스칸디나비아 전역에 걸쳐서 거의 보편적이었다. 이것이 먼저 있던 백인 종족들이 유럽 전역에 묻혀 있어도 어째서 그들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가 설명한다. 오직 돌과 진흙 항아리 속에 그들의 재만 남았다. 이 백인들은 또한 거처를 지었고 결코 동굴에서 살지 않았다. 이것은 어째서 또 다시 백인의 옛 문화의 물증이 거의 없는가 설명한다. 하지만 그전에 있었던 크로마뇽 종류는 동굴과 숯불에서 단단히 봉해진 곳에 잘 간직되어 있다. 말하자면 북유럽에서 어느 날 퇴보하는 다뉴브인과 청인의 원시 문화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우수한 백인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 중부 백인 종족, 이 무리는 청인과 황인과 안도족 속의 핏줄을 포함하기는 해도 주로 안돈족 속이었다. 이 민족은 얼굴이 넓고 거무스름하고 짝달막했다. 어? 이들은 누리디긴과 지중해 종족들 사이에 쐐기처럼 박혔으며 그 넓은 거점은 아시아에 두고 그 끝은 프랑스 동부를 파고들었다. 거의 2만 년 동안 안돈족 속은 안도족 속에게 중앙아시아의 북쪽으로 멀리 멀리 밀려났다. 기원전 3000년이 되어서 심해지는 건조한 기후는 이 안돈족 속을
투르키스탄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안돈 족속의 이 남양 진출은 2000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카스피 바다와 흑해 둘레에 갈라져서 발칸과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파고들었다. 이 침공은 아담 손 후손의 남은 집단을 포함했고 침공기의 후반에는 새 족속 사제들의 많은 후손뿐 아니라 이란의 안드 족속을 상당수 데리고 갔다. 기원전 2500년이 되기까지 안돈 족속의 서양 진출은 유럽에 다다랐다. 그리고 투르키스탄 산지의 미개인들이 온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다녀버간 궁지에 들끓은 것은 그때까지 모든 문화적 후퇴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 후퇴를 낳았다. 이 침공자들은 중부 유럽 종족들의 성격을 분명히 안돈처럼 만들었고 이 종족들은 그 뒤로 계속 알프스족의 특징을 지닌 채로 남았다. 3. 남방 백인 종족. 갈색 무리를 가진 이 지주계 종족은 안도 족속과 청인의 혼합으로 이루어졌고 북쪽보다 안돈 피추를 적게 가졌다. 이 무리는 또한 사하라인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2차 상기 피를 흡수했다. 후일에 백인 종족의 이 남방 지파에 지중해 동부로부터 강력한 안드 족속의 요소가 주입되었다. 그러나 지중해 바닷가의 땅에는 기원전 2500년에 유목민의 대침공이 있던 시절까지 안드 족속이 스며들지 않았다. 유목민이 지중해 동부 지역을 침공했던 이 여러 세기 동안 육지의 교통과 무역은 거의 중지되었다. 이렇게 육지 여행이 방해된 것은 해상 교통과 무역을 크게 확장시켰다. 지중해 해상 무역은 약 4,500년 전에 한창이었다. 이 해상 교류의 발달은 지중해 분지의 바닷가 지역 전체에 두루 안도족 속 후손의 갑작스런 팽창을 가져왔다. 이 종족 혼합이 남방 유럽 종족 전체에서 가장 많이 섞인 종족의 기초를 쌓았다. 이 시절 뒤로 이 종족은 특히 아라비아의 청인, 황인, 안드 민족들과 계속된 혼합을 더 겪었다. 이 지중해 종족은 사실 둘러싼 민족들과 아주 자유롭게 섞여서 따로 된 분류로 거의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그 구성원은 키가 작고 얼굴이 길고 갈색 머리를 했다. 북쪽에서 안도 족속은 전쟁과 결혼을 통해서 청인을 말살했지만 남쪽에서 청인의 큰 무리가 살아남았다. 바스크인과 베르베르인은 이 민족의 살아남은 두 가지를 대표하지만 이 민족들조차 사하라인과 숙속들이 섞였다. 이것이 기원적 약 3000년에 중앙 유럽에서 나타난 종족 혼합의 그림이었다. 아담이 사명을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상급 부류들은 섞였다. 이때는 신석기 시대가 다가오는 청동기 시대와 겹치는 시절이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어머니 숭배와 관련된 청동기 시대였다.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에서는 태양 숭배와 관련된 신석기 시대였다. 이때는 둥그렇고 지붕 없는 태양 신전을 짓던 때였다. 유럽의 백인 종족들은 정력이 있는 건축가였고 후일에 그들의 자손이 스톤헨지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태양에 대한 표시로서 큰 돌을 세워놓기를 좋아했다. 태양 숭배에 유행하는 것은 이때가 남부 유럽에서 대단한 농업 시대였음을 가리킨다.
비교적 최근에 이 태양 숭배 시대의 미신이 지금도 브리타니의 민속에서 남아있다. 1500년이 넘도록 기독교도가 되었어도 이 브리타니인들은 이는 악한 눈을 쫓아내기 위하여 신석기 시대의 부적을 아직도 지닌다. 그들은 아직도 번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굴뚝에 천둥돌을 가지고 있다. 브리타니인은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디인과 섞인 적이 없다. 그들은 서유럽에서 지중해 혈통과 섞인 최초의 안돈 거주자가 살아남은 것이다. 그러나 백인 민족들은 노르딕, 알프스, 지중해 종족으로 주제넘게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음, 종족이 너무 많이 혼합되어서 그렇게 분류할 수 없다. 한때는 백인종을 그러한 등급으로 분류하기에 어지간히 잘 규명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뒤에 종족이 널리 서로 섞였으며 얼마큼이라도 뚜렷하게 이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더 가능하지 않다.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거주민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3000년에도 고대 사회 집단들은 한 민족이라 할 수 없었다. 이 유럽의 문화는 5000년 동안 줄곧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서로 섞였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은 서양 국가들의 완전한 교류를 막았다. 지나간 세기에 이 문화는 북아메리카의 세계적 인구 속에서 섞이기에 가장 좋은 기회를 누리고 있었다. 그 대륙의 앞날은 유지되는 사회 문화의 수준뿐 아니라 그 현재 및 미래 인구로 들어가도록 허락되는 종용 요소들의 질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네바돈의 한 천사장이 발표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멘트 할 것이나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의 후손 중에 그 이브를 그 숭배를 하고 그게 이제 마리아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그 연계성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지키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어떨까요?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인지 아니면 이집트인지 거기 그 큰 어머니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브에서 내려온 거죠. 그렇지. 이브 숭배 사상이 변질된 건데 나중에 기독교가 어, 아, 번성하니까 그게 그거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저쪽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믿는 거다. 같은 거니까 한데 모여서 예배 보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브를 숭배한 것은 그 노쪽 쪽으로 간 그러니까 카인의 영향이었겠죠. 예, 예, 그래서 아까 하인의 후손들이 그 카인의 후손. 이브를 숭배하고 그게 이제 몇 명이 내려와서 큰 어머니요? 큰 어머니. 큰 어머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브를 숭배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겠지만은 시간이 어, 흐르면서 뭐 이번지 누군지 오케이, 그냥 오케이. 뭐 어머니를 숭배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이제 그 예수님 사후에 이제 마리아를 이제 하는 걸로 그냥 음, 예 바뀌었겠죠, 그렇지. 예,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아마 이론적으로 따졌을 거예요. 그러나 뭐 이게 다 우리 쭉 하던 거 계속 하는데 왜 잔소리야? 이거 예수님 어머니 돼. 어머니한테 어머니에게 예배 드리는 중요하다. 거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흡수해버리고 또 미트라 종교도 로마에 가면 미트라 종교 템플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가봤는데
큰 교회예요. 근데 초기에는 미트라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지하에서 지하 성전에서 예배를 같이 봤다 그래요. 그리고 미트라의 birthday, December 25th, 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서양 사람들이 특히 북유럽 사람들이 그거를 크리스마스를 지내는데 그게 미트라의 생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유란시아에서 유란시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요. 사전에 나와 있어. 브리타니까. 아, 그런가? 브리티가 찾아보니까 딱 나오더라. 음. 미트라 생일이라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왜 그러냐고, 어. 아, 공부는 하지 예, 않고,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 잘 몰라요. 성경 기다 보면 미국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자자.